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69회 한능검 심화문제, 기출문제 계속해서 17번부터 33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7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서서히 조선시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할 수도 있겠고, 또 조선시대 가면서 여러분들이 서서히 뭘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뒷부분에서는 근현대사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문제를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70, 71, 72에서도 그 패턴으로 갈 거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어떤 문제 내용과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7번인데요. 자, 17번은 가나 사이시기 문제예요. 사이시기 문제는 늘 한능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면서 3점짜리예요. 자, 봤더니 살리타가 나옵니다. 살리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고여가 나오죠. 그러면 뭐예요? 바로 몽골이 침입했을 때 명분으로 삼았다. 저고여 니네가 죽이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고려가 사신 저고여를 죽인 이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살리타가 이제 쫙 오는 거죠. 따라서 몽골이 쳐들어오는구나. 몽골의 침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는데 쭉 가서 나로 갔더니 첨의부가 나오고요. 제국대장 공주의 검령구라고 해서 바로 시종일이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지금 우리가 보통 고려가 중서문화성이 있었다고 우리가 보통 배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육부가 있고 바로 이 이성육부 체제였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첨의부와 사사할 때 첨의부가 나오잖아요. 아, 따라서 원간섭기, 그래서 제국공주, 대장 공주 막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맞서 싸웠겠죠. 그 부분 확인할 수 있느냐 요 부분인데 1번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들 앞서서 제가 왕건 얘기했을 때 공산전투, 1, 2천 전투 등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건 태조 왕건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진짜 왕건이 여기서 정말 죽을 뻔했단 말이죠. 예, 바로 고려의 역사가 단번에 끝날 뻔했단 말이죠. 그런데 신순겸이 이제 거의 이 측근이었는데 정말 그 왕건 대신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충신이었던 신순겸이 전사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번에 최승로가 왕에게 시무 28조를 올렸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시무 28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려 성종 때 이걸 수용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가는 거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김반경의 군대가 탐라에서 삼별초를 진압하면서 이 바로 대몽항쟁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들은 개경 환도를 거부했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개경 환도가 됐고 원간섭기가 이제 있었으니까 바로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죠. 정답 3번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출에서 김반경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반경이라는 사람 제가 알아두라고 분명히 네, 제가 이 EBS 중학 프리미엄에 남겼거든요. 그래서 김반경 알아두셔야 돼요. 자, 심지어는 김반경이 바로 여몽연합군의 대표로서 일본 정벌에도 나섰다까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반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강감찬이 개경의 나성을 축조할 것을 건의했다. 이건 여러분들 이제 거란의 침략을 이제 무너뜨리고 나서 요 얘기잖아요. 그렇죠?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5번에 경대승이 정중부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요거는 지금 무신 정권에서 변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몽골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최씨 무신 정권이 그리고 그게 끝나면서 이제 개경 한도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앞부분, 바로 앞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18번 넘어갈게요. 자,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동 정벌에 반대한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으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동 정벌을 추진했다. 그럼 바로 최영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최영에 대한 얘기니까 제가 EBS에서 개념할 때 이런 얘기하거든요. 최홍, 이황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황 쉬우니까. 그러면 최영 장군의 홍산전투, 홍산대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성계의 황산대첩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홍, 이황이에요. 그러면 최홍, 그래서 최영 장군의 홍산전투가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을 만약에 1, 2번을 바뀌었으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2번 보면 화통도감 나오면 이건 최무선이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그런데 예전에 기출에서 최무선도 정답으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3번에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피웠어요. 앞에다 뭐 붙이면 돼요? 강조의 정변 이러면 되죠. 네, 자, 그래서
강조의 정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에 의종보기를 도모하며 군사를 일으켰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무신정권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왔던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5번에 교정별감이 되어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최충원으로 같은 최씨지만 최영이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밑줄근 대책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면 양역의 편중됨이 실로 양민의 뼈를 쭉 가까서 여기 보시다시피 두 필의 역을 특별히 한 필로 감하였다. 이게 결정적인 얘기예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한능검에서 사료의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사건이 아니라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는 게 균역법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좋은데 이게 감하였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신할 것을 보충해야 하니 균역법으로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어든 거 그럼 나머지 한 필에 대한 부분을 어딘가 보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무군관포나 결작미 이런 것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딱 여기 선무군관포가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균역법을 시행했던 영조의 업적을 찾아라 이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 내용 자체를 균역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공인이 나왔으니까 이건 대동법이죠. 2번에 당백전 나왔습니다. 상평통보에 마땅히 100배가 된다. 경복궁 중건할 때 쓰였던 돈이고요. 흥선대군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자, 선무군관포를 명예직을 주고 그래서 더 걷어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토산물을 쌀,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했다 이러면 위에 나왔던 대동법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세를 토지세를 풍년이냐 흉년에 따라서 상중하 9개라고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세종대왕 때 전분 구등법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총마계회도라고 쭉 나오는데 요 문제도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냐면 조선시대에 특정한 어떤 기관, 관청에 대한 얘기를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서 예전에 뭐 나왔었냐면 승정원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69에서 봤더니까 결정적인 단어 하나 있습니다. 감찰이 나왔고요. 대사헌을 수정을 한다. 감찰, 탄핵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감찰기관,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사헌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승정원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패턴화된 문제로 이런 스타일로 그림 속에서 나오는 얘기 하거든요. 그럼 사헌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번 수도에 행정과 치안 담당하였다라고 나오죠. 이거 계속 여러분들 나오는데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거 한성부죠, 그렇죠? 자, 이번에 보면 왕명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이었다. 이게 바로 승정원이라는 거죠. 자, 3번 왕에게 경서 등을 강론한 경연, 이제 바로 성리학을 같이 이제 학습하면서 토론하면서 국가의 중대사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 경연을 주관했으니까 여러분들 홍문관이죠. 자, 4번 역사서를 편찬하고 사고의 보관의 일을 맡았다. 그러면 춘추관이겠죠. 자,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에 숨어 있겠네요. 오품위와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 동의죠. 폐하, 전하, 저자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헌부에 대한 얘기였고요. 21번으로 넘어갈게요. 21번은 인물에 대한 얘기였는데 사실 여기 안 읽어봐도 정암, 조광조, 서격서 폐지라고 나온 부분이 힌트가 있는 것이죠. 자, 위에 보니까 심곡서원인데요. 반정공신의 위훈 삭제가 또 결정적으로 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조광조로 잡으시고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1번 성악지묘를 지어서 임금에게 바쳤어라고 합니다. 자, 성악 10도가 아니고 성악지묘가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여러분들 율곡 2죠. 알아두시고 2번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포함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김일손이다. 그리고 연산군은 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번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세붕이에요. 주세붕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념으로.
자, 4번에 보면 소학의 보급과 현령가 실시를 주장했죠.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현령가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재상 중심의 정치, 뭐 이러면 바로 정도전 나오죠. 그쵸? 그래서 그의 책, 조선 경국전, 그래서 우리는 정도전을 기억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었다. 정답은 4번. 그러면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왕에 대한 얘기고요. 그럼 이제 조선시대에서 어느 왕이냐라고 봤더니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 임목대비를 폐위한 것은 비난받을 행동이었어 라고 나오기 때문에 문제적 왕, 바로 광해군에 대한 얘기죠. 광해군을 옹호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그가 바로 이제 중립외교를 했다. 그래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후금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광해군에 대한 얘기로 옳은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육조 직계제를 처음으로, 여기서 포인트는 처음이죠. 그럼 여러분들 태종 이방원 잡으셔야 되는 거고,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앞서 일부에서 봤던 것처럼 마치 고구려, 백제, 신라 여러 왕들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조선시대 이 왕들에 대한 업적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개념을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번에 집현전을 두었다 그러면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가 넘어가겠고요. 자, 그래서 3번에 동의보감을 간행하였다. 광해군 때 요게 최근에 참 많이 나와요. 동의보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정답은 3번으로 광해군의 업적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4번도 여러분들 나중을 대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동국문헌 비고가 한능검 취재진들이 꽤 많이 내요. 이거 어느 왕이죠? 영조죠. 네. 언젠간 정답으로 나올 겁니다. 자, 5번 신의 통공을 단행했다. 이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정조로 많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난정권을 폐지했다라는 부분하고 맞물려 알아두시면 큰 어려움 없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광해군이고 정답도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보게 되면 밑줄근 이 전쟁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외아들이 있어서 쭉 나오면서 그의 처가 잡혔다가 이제 속환되었다라고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 보면 결정적으로 강화도가 함락됐고라는 얘기가 나오고 결정적으로 삼전도에 상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따라서 이거는 병자호란이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사극들이 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자호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병자호란의 영향? 자, 1번 이완 등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되었다. 정답이 바로 나오는 것이죠. 북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병자호란의 영향이자 그 이후라고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2번 볼까요? 2번 보시면 김종서가 두만강 일대 육진을 개척했다 나오죠. 세종대왕 때 얘기고요. 병자호란은 여러분 인조 때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에 이종무가 쓰시마 섬을 정벌한 것도 세종대왕 때입니다. 자, 4번에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가 사르후 전투에 참전했다. 요거는 좀 전에 나왔던 광해군 때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5번에 비변사가 처음으로 변방을 대비하는 관청이었던 비변사가 처음으로 생겼다. 중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삼포외란이 있었다 라고 개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어려운 거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4번 보겠습니다. 가왕의 재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요거 여러분들 이게 되게 읽어야 쭉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능검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왕들에 대한 얘기 쭉 나올 때 한능검에서 기준에서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육조 직계제 했잖아요. 육조 직계제 하면 태종도 있고 세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세조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계유정난이든가 아니면 직전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현직 관리에게 현지를 주었다. 이것을 현직, 그래서 직전이라고 하였다라고 나온 게 결정적 힌트이기 때문에 수양대군, 즉 세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간경도감이 설치되었다. 요게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간경도감이 나왔는데 정답이 1번입니다. 세조가 불교에 많이 기댔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은 악학괴범이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이거 성종이죠. 예전엔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기출에 대한 얘기 드리면 조선 전기에 세종대왕이냐 성종이냐 갖고 굉장히 비교를 많이 했다고요. 근데 최근에 태종 아니면 이제 세조도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제작되었다. 이거 태종이에요. 지금 문화까지 막 섞여 있죠. 그렇죠? 4번에 초계문신제가 실시되었다라고 나와서 이거는 정조고요. 자, 5번에 농사직살이 편찬되었으니까 이것도 세종대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약간 다른 형태지만 늘 한능검에서 세조이기는 바로 직전법과 함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5번 가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신립 장군이 결사항전한 탄금대 전투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충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있죠. 충주의 타평리 7층 석탑 어려워. 근데 보니까 충주성 전투. 요거 많이 아는 거죠. 그렇죠? 김윤우가 이겼다. 자, 그 다음에 다인철소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충주 다인철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에 제1차 미소공동회의를 개최했는데 이거 근현대 선지인데 이게 또 의외로 한능검에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으로도 한능검에서는 선지만 외워도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단 말이죠. 이거 덕수궁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궁궐 얘기할 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틀렸고 이번에 명신종을 기리는 만동묘가 건립되었다. 이건 충북 괴산이고요. 충주가 아니에요. 3번에 강주령 많이 나오죠. 평양이죠. 4번에 고구려비가 남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발견되었다. 충주 고구려비에 대한 얘기니까 충주 고구려비. 제가 답서도 갔다 왔는데 지금은 꽤 나름대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박물관 같은 게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주 고구려비의 역사적 의미를 잘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에 박재혁이 의열단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폭탄 던뜨렸다. 폭탄 터뜨렸다. 부산 경찰서에다가 이런 얘기거든요. 부산입니다. 부산.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6번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자, 희빈 장씨가 나왔다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그럼 장희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숙종 때 얘기구나. 숙종 때 여러분들 환국 정치라고 해서 경기갑이라고 해야죠.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에 대한 얘기인데 봤더니 지금 장희빈이 낳은 왕자를 원자로 삼으셨다고 하네. 훗날의 경종이죠. 그쵸? 라고 했더니 중전께서 아직 너무 젊으신데 인현왕후가 있잖아요. 그쵸? 너무 성급한 결정은 아닌지 우려스럽네 라고 비판적이니까 이쪽은 서인이죠. 그쵸? 와, 저 같은 경우에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송시열을 일러스트로 그렸구나. 이런 거죠. 서인이죠. 지금 서인 쪽에서 되게 이거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숙종이 결국 서인을 친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뭐예요? 기사환국이잖아요. 결국 송시열이 죽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봤더니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위를 걷어들여라 이런 얘기죠. 그쵸? 네. 그리고 옛 작권 희비를 내려주도록 하라. 마음이 숙종이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갑술왕국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남인을 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거는 이 우려스럽다는 서인을 숙종이 치겠죠. 정치적으로 환국이 벌어지겠죠. 자, 그러면 1번 무신 이증옥이 반란을 일으켰다. 와, 이건 여러분들 무신 이증옥은 그 수양대군, 좀 전에 나왔던 세조, 수양대군에 이제 눈밖에 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이증옥은 차라리 내가 반란을 일으키겠다라고 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계유정난 이후예요. 계유정난 이후고요. 왕으로는 단종 때긴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송시열이 유변한 후 사사되었다. 결국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거든요. 정답은 2번. 그래서 기사환국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약간 어렵게 만들었어요. 자, 3번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예송 논쟁은 숙종 때가 아니라 현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정렬이 모반 사건을 빌미로 기축옥사가 발생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조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에 붕당 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탕평비 나왔으니까 영조라고 보시고 제가 만약에 한능검 출제진으로 들어가잖아요. 저 출제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출제진 들어가면 저도 어렵게 낸다 그러면 한능검에서 조선 후기에는 환국 정치, 경신, 기사, 갑술왕국에 대해서 분명히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해설하고 있지만 출제하는 쪽도 저랑 마음이 비슷하다. 3점짜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으로 갈게요. 27번을 딱 보게 되면 저는 딱 보고 나서 바로 박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데 이 심화편 주면 사람들 잘 모를 건데 점점 뭐 나빙도 나오고 되게 어려워라고 나오죠. 그런데 자, 이 말풍선의 내용 속에 힌트가 결정적으로 딱 숨어 있습니다. 북학의를 암기하지 못하면 박제가인지 모르는 거고 북학의를 알고 있으면 박제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박제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1번 세계 지리서인 지구 전요. 이것도 아주 정말 예전에 나왔던 게 있는데 이건 최한계예요.
최한기에 대한 얘기는 뭐랄까요? 그 중고등학교에서도 뭐랄까 좀 최한기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한능검에서도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최한기. 자, 2번 의산문답에서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였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는 홍대용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3번에 기기도설 첨가해서 거중기가 나왔으니까 정약용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아직도 박제가는 안 나왔습니다. 4번 서자 출신으로 규장과 검서관에 기용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등 다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박제가에 대한 얘기니까 해당이 된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5번에 양반전을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박지원이죠. 연안 박지원, 박제가의 선배. 어려운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8번으로 갈게요.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이거 진짜 1점 줘야 돼요. 이거는 정말 너무 많이 나왔어. 제가 왜 웃냐면 기본편과 심화편으로 바뀐 이 한능검을 제가 EBS에서 계속 끌고 왔잖아요. 정말 너무 많이 나왔어. 정말 후백제 후고구려 왕건에 대한 얘기만큼이나 정말 너무 많이 나왔던 백낙신과 유계춘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임술농민 봉기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세도정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철종 때인데요. 1번 빈민구제를 위해서 흑청이 설치되었다. 왕건입니다. 자, 이건 너무 나갔어요. 고려시대 얘기고요. 2번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몽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9세기 그래서 통일신라 말기 진성여왕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됐는데 이거는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가 좀 쓸모있게 꼭 외웁시다. 홍건적이 개경을 함락해서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공민왕 때 꼭 알아두세요. 4번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이거 원간섭기죠. 그러다가 이제 공민왕이 이걸 이제 하지마 이렇게 했던 것이고 5번에 안동김씨 등의 세도정치로 매간배직이 성행했다라는 부분이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바로 세도정치기에 대한 특징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갈까요? 29번. 자,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전등사 나왔습니다. 강호도입니다. 저도요, 시간 날 때면 꼭 전등사 이렇게 한번 답사가 그래요. 갈 때마다 참 좋아요. 그런데 힌트는 정족산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바로 뭐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흥선대원군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병인양요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양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병인양요, 병인박해. 그래서 병인양요 1866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슬슬 29분부터 근현대사가 시작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인양요에 대한 얘기니까요. 1번에 운요 사건을 빌미로 일어났다 그러면 강화도 조약. 2번 왕이 공산성으로 피라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한능검에서 이게 심심찮게 나와. 이거 이괄의 난이고요. 그래서 이 왕은 바로 인조입니다. 인조가 공산성으로 공주까지 피란 간 적이 있습니다. 3번에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당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병인양요 외교장각 도서 아시죠? 그래서 의궤 등을 약탈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에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됐죠. 정확하게 이제 바로 고부봉기 이후죠. 그래서 이 이용태 때문에 결국에는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황사영도 의외로 나옵니다. 그래서 황사영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황사영 백서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유 박해 때 1801년 순조 1년 때죠. 그래서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넘어갈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영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보니까 쭉 나오면서 군인들의 봉급이 몇 달 동안 나누어주지 않았다 하니까 군인들이 불만을 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모군란 생각나겠죠? 특히 이제 민경호를 죽였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명성황후는 이제 바로 장원으로 피란하였다라고 됐으니까 이모군란인데 이모군란에 영향하니까 여러분들 뭐 재물포 조약 아니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일본의 강화도 조약은 틀렸고요. 2번에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것도 강화도 조약 때문이니까 이것도 잘못됐고 3번에 척하비가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신미양요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번에 일본 공사관 경비 명목으로 일본군이 주둔하였다. 이거 재물포 조약에 대한 얘기. 그러면 재물포 조약에 대한 얘기 따라서 임오군란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에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해왔고요. 1880년에 그 아래 12사를 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조선 정부의 나름대로 자신들의 근대화 정책이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슬슬 근현대사로 넘어왔습니다. 자, 31번 갈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군국기무처, 군국기무처 나오면 무조건 뭐가 붙어야 됩니까? 1차 갑오개혁, 신분제 폐지 바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00가지가 넘는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찾아라. 자, 1번 공사노비법을 혁파했는데 이거 잘 나왔어. 한능검 정말 제 마음 탁 들어요. 자, 우리가 보통 해설용으로는 자, 신분제가 폐지됐습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이거란 말이에요. 공사노비제 혁파라고요. 알아두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잘 만들었어. 이번에 5군형을 2형으로 통합했다라고 나오죠. 이건 뭐예요? 그래서 임오군란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죠. 임오군란의 배경 1881년에 있었던 일인데 바로 5군형을 2형으로 무이형과 장화형으로 통합했다. 그 얘기거든요. 3번에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했습니다. 나오죠. 건양 연호 나오면 여러분들 을미개혁. 4번에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반포했다 그러면 야 이거 어려워. 2차 가보게요. 다만 정답이 1번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쉬운 건데요. 자, 5번은 뭐 쉽죠. 여러분들 지게 나왔으니까 광무개혁. 그렇죠?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 1차 갑오개혁. 군국기무처였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었다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자, 32번으로 갈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쭉 보면 나오는데 독립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독립문.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쭉 읽더라도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독립협회에 대한 얘기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주 국권운동이라든가 쭉 보시면 되겠는데 일본의 만세보도 참 여러분들 오답선지로 많이 나오죠. 이거 여러분들 천도교에 대한 얘기고요. 천도교. 자, 그 다음 2번에 황무제 개항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그러면 보안의 애국개몽단체. 백오인 사건으로 와야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민해입니다. 신간이 아니고 신민해. 자, 4번 중춘 개편을 통해서 바로 서구식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라고 나온 것이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5번에 독립통치를 발행했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33번 보시게 되면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거액의 외채에 1,300만 원의 외채, 빚이 있다. 나라 빚이 있다. 외채 혹은 국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영남에서 시작해서 서울일까지 담배를 끊었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의 빚을 갚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나라의 빚을 갚자, 보상하자.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1907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총독부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하였다라고 나는데요. 이때 당시엔 총독부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땐 통감부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에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에서 굉장히 도와주잖아요. 특히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이제 모금한 사람들을 또 이름을 또 이 신문에서 게재 주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확산된 게 맞다. 정답은 2번. 자, 3번 볼게요. 3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면 무조건 3.1운동의 영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틀렸고 4번 백정에 대한 사회적 철폐를 폐지하자 조선 형평사. 그래서 형평운동이라는 것이죠. 자, 5번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에서 모금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거는 국제보상운동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17번부터 33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끼기에도 뭔가 고려 문제가 꽤 많은데 의외로 예전보다는 조선시대 문제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고 곧바로 근현대사로 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흐름을 타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34번부터 50번까지는 제가 잠시 뒤에 풀 건데요. 그때는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까? 요 생각을 가져가시면서 3부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